이 영상을 보고 계신 96%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네요. 필수 안전지식 지금 바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파파 도시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학생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공부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보는 거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그 흙의 구성과 비밀, 과연 그 흙의 삼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뭔가 흙의 삼상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그 흙의 삼상의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흙은 고체인 흙과 액체인 물 그리고 기체인 공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흙의 삼상이라고 하는데 흙과 공기의 부분을 간극 또는 공극이라고 하고, 공기와 물이 배출되는 경우 이제 집안에서는 치마가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흙막이 공사할 때 보면은 흙막이를 밀실하게 하고 물이나 이렇게 흙이 새어나지 않도록 밀입자가 토사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흙탕물이 밖으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현장에서 이제 유심히 관찰하곤 하죠. 만약에 흙이 물하고 같이 빠질 경우 안에 이제 토사나 공기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이제 집안이 나중에 이제 치마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의 구성을 보면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공기 그리고 물, 흙 입자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볼륨이라는 게 있고 웨이트 그리고 부피 그리고 이제 무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제 VA, VW, VS 이거는 이제 부피, V는 그리고 AWS는 이제 에어, 워터 그리고 솔리드라고 해서 이제 흙의 입자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W도 마찬가지로 옆에 이제 같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하겠죠. 보통 나중에 이제 그 간극비, 공극률을 나타낼 때 이런 영어들이 이렇게 쓰여지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흙의 삼상도라고 하죠.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 이제 흙의 부피와 무게를 고체, 물, 공기로 나누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렸던 것처럼 혹시나 이렇게 시험을 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그 흙의 삼상도 관련해서는 나중에 면접 시험에서도 우리 그 면접관님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머릿속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의 구성 성분 그리고 흙의 삼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흙은 일반적으로 그 부피를 기준으로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의 세 가지 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고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무기물과 이제 크게 유기물로 나뉘어집니다. 무기물은 이제 우리가 있는 미네랄 매터라고 해서 약 그 45% 정도가 포함된 게 이제 이상적이라고 하죠. 종류로는 이제 자갈, 모래, 점토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기준은. 자, 그리고 착 넘겨서 자,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좀 준비가 좀 그래요. 자, 유기물
그 다음에 이제 무기물 다음에 유기물이 있습니다. 오가닉 매터라고 해서 약 이 유기물은 5% 정도가 이렇게 차지하는 게 이상적인 비율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에 영양물을 공급하고 토사에 이렇게 보수력이라고 하죠. 물을 이렇게 보유하는 능력, 보수력과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토양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극, 보이드 성분에는 이제 우리가 액체하고 이제 기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체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간극이라고 합니다. 보이드 또는 공극, 포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액체, 물과 기체, 공기가 채웁니다. 자, 간극의 부피는 흙 전체 부피의 약 50%를 차지하고, 또 이중 이상적으로는 물과 공기가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이상적이라고 하죠. 자, 그 물은 약 25%를 차지하고, 토양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 수분을 의미합니다. 그 정의가 토양 수분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식물의 생명 유지와 이제 양분 흡수에 필수적인 이 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공학적으로 보면 흙 입자 간의 응집력과 어떤 물리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치느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적어지면 흙이 건조하고 단단해집니다. 우리 통상 어렸을 때 그 흙장난 해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물이 빠지면 단단해지고 물이 있으면 부드러워지죠. 이제 물리적인 어떤 성질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약 25%를 차지하고, 토양 간극에 존재하는 기체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토양 공기라고 합니다. 역할은 이제 식물의 뿌리 호흡, 토양 속 미생물에 이제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공기 부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 흙의 삼상관계 및 물리적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체, 물, 공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볼륨과 무게에 대해서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고,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흙의 삼상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또 주상도라고도 합니다. 주상도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관계를 통해서 흙이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이제 정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토량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토질 계획도 잡고, 흙의 성질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초 정보가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고체, 액체, 기체, 간극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분, 부피, 기호, 무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흙 입자는 솔리드, 물은 워터, 공기는 에어, 그리고 간극은 보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부피 기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합치면 전체 토탈 V는 VS 플러스 VV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무게 기호 역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눈에 자주 익혀주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사 시험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기호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자, 흙의 물리적 지표를 보면은 간극비가 있습니다. 먼저 구성 성분 간의 어떤 비율을, 간극비라는 게 뭐냐? 흙 입자 부피에 대한 간극 부피의 비입니다. 이렇게 그 식으로 굳이 나타내면은 이제 VS분의 VV, 이 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VS가 뭡니까? 그 흙의 입자를 말씀드렸죠. 부피라고 했잖아요. 그 부피의 비를 우리는 간극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이렇게 자주 익혀주시면 좋아요.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윈윈 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조회수를 늘리면 좋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이런 그 내공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흙의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내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간극비가 클수록 흙이 느슨하고 압축성이 커진다. 라고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극률이 있습니다. 간극비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공극률입니다. 공극률이라는 게 이제 흙 전체 부피에 대한 간극 부피의 이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n으로 표시하고 V분의 전체 부피분의 VV, 간극의 부피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간극비와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흙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꼭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공극률이고요.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포화도라는 게 이제 그 간극 부피에 대한 물 부피의 백분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간극 부피에 대한 물 부피의 백분율, 이렇게 백분율이니까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겠죠. 자, 그 흙의 간극이 물로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포화도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 포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함수비. 우리가 이제 함수비라고 하면은 흙 입자 무게에 대한 물 무게의 백분율입니다. 이 흙 입자의 무게에 대한 W가 이제 무게라고 했죠. 웨이트. 물 입자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 이걸 우리가 이제 함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에 포함된 물의 양을 무게비로 나타냅니다. 흙의 공학적 성질에 대한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함수비가 어떤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의 구성 및 상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흙의 각 성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변화는 흙의 전체 성질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분과 공기의 그 어떤 상호 교환, 포화도에 이제 변화를 미치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지하 수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극의 물이 증가하겠죠. 또 공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포화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반대로 건조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증발해가지고 공기가 이제 증가합니다. 그 사이를 공기가 차지하겠죠. 그럼 이제 이에 따라서 흙의 성질은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물이 증가하니까 흙 입자 사이의 마찰이 줄어듭니다. 흙이 부드러워진다고 했죠. 연약해지고 또 전단 강도가 약해져서 집안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흙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또 공기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 호흡에는 좋지만 식물에는 좋아요, 사실. 그리고 흙의 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공학적으로 우리 고공분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흙이 압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자 크기와 이제 성질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성이라고 합니다. soil texture. 무기물 입자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기물 입자의 상대적인 비율이라고 하면 모래, 실트, 점토에 따라서 이제 흙의 물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모래, 자갈 입자가 크고 연속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입자가 크고 연속적이라는 게 이제 그 성질이 연속적으로 이제 모래, 자갈이 차지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잘 통과하죠. 이런 그 모래와 자갈이 많으면 투수성이 높습니다. 보수력이 낮습니다. 물이 잘 빠지겠죠. 그러니까 보수력이 낮는 거예요. 점토, 입자가 매우 작고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보수력과 흡착력이 높고 투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수력과 흡착력이 높고 투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점토는 물과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흙의 점착력과 소성을 결정합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오늘 우리는 흙이 고체, 액체, 기체의 3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이 성분의 상대적 비율과 상호작용, 흙의 강도, 보수력, 투수성, 압축성 등 모든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목에서 이 상호관계, 삼상관계를 통해서 집안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또 농업에서는 작물 성장에 최적인 환경을 이제 조성하는데 이 지식을 활용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파파 노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철저히 현장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